네이버가 내놓은 상생 대책,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이런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시장의 갑의 횡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피아 이판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인터넷 특히 네이버는 광고 주가 을인 상황이죠. 네, 확실하죠.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간에는 그 포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갇혔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포털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지 어떻게 보면 포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의존돼 있다는 자체가 이거 정말 모순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네. 그 인터넷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인터넷 구조적 모순이 그런 그렇습니다. 걸 낳았군요. 네이버 이전에 인터넷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있습니까? 겁니다. 예. 이제 가령 우리는 이걸 잘 잊고 있죠. TV조선의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TV조선에 TV조선에 가야 되죠. 네. 만약에 TV조선을 안 가고 114 안내로 모든 전화가 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전화가 발달된 겁니다. 그런데 TV조선이라고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포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색창에 TV조선을 치면 바로 TV조선 홈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예. 검색창이 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 인터넷에는 주소창과 검색창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인터넷 주소창은 전화번호 입력창이고요. 네. 거기다가 TV조선이라고 입력하는데 TV조선으로 가지 않고 네. 모두 포털로 갑니다. 100만 기업이 적어도 100만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기 고객을 포털에 뺏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 1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가 포털에 의존하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을을 광고주한테 그 횡포가 심합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네이버에는 이제 사용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몰려 있다는 자체는 수백만 기업의 고객이 네이버에 몰려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입력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 네이버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럼 이제 네이버에 광고하려고 이 중소기업들이 경쟁이 심한 거잖아요. 네. 광고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예, 우리가 포털에 검색을 하면은 네. 검색 결과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포털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은 뭐 포털의 고유 영역이고 그건 그렇죠. 뭐 존중받아야 네.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 검색하는 그런데, 사이트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검색 결과가 첫부터 나오는 게 이제 광고라는 것이고 예. 그 광고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라는 사람이 1,000원을 내었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2,000원을 냅니다. 네. 마치 우리 포커 해보셨죠? 예. 포커 하면은 A라는 사람이 1,000원 내면 B라는 사람이 콜하고 2,000원 내죠. 예. 그러면 또 A라는 사람이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꽃배달이라는 단어 하나가 한 번 클릭에 약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한 번 한 번 클릭하는데요. 클릭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몇 번, 10번을 클릭하더라도 3만 원이 날아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아니 클릭을 한 게 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클릭을 하는 게 네. 진정한 진정성을 가진 고객이 클릭하면은 문제는 덜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많은 고객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중소기업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를 켜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포털이 열리잖아요. 예. 그럼 그 포털에서 뭐 물론 이런 예외 경우겠지만은 자기 회사 사이트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회사 이름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자기 회사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헛클릭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 단가를 입찰 경쟁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런 걸 좀 위에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일종의 이제 포커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광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하면
자기네들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입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광고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 돈을 그런데 주고서도 그 속에는 예. 당연하죠. 그 속에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때 이제 공불신으로 유명했던 공신이라든지 뭐 정수기업체한 필리아와 같은 예. 이런 기업들이 자기 홍보를 많이 합니다. 네. 100만 기업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알리듯이 자기 기업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까? 알리면 알릴수록 자기 고객이 포탈로 갑니다. 자기 고객이 포탈에 가 있으니까 거기다 광고를 하니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고객을 대사오는 비용입니다. 하나의 거치는 그렇습니다. 장소로 사용을 한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브랜드나 상품명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갑의 예. 횡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만약에 광화문 맛집 이렇게 치면 나오는 위에 나오는 것들이 검색하면 돈을 조작을 많이 충분할 수 있죠. 준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뭐 정확하게 구조적인 내용은 이제 뭐 네. 그걸 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검색은 필요합니다. 뭐 처음 찾을 때는 검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간 맛집이 맛이 좋아요. 다음에 그 집에 가야지 하고 그 집 이름을 쳤습니다. 네. 그 집이 안 나오고 또 포털로 갑니다. 아니 근데 문제 삼으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포탈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를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와 좋은 맛을 제공한 그 맛집조차도 네. 자기 고객이 자기한테 직접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그 집을 안 가고 예. 모두 114로 가서 114에 의존해야만 된다면은 경제가 114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 수포 갑으로 불리는 그 네이버가 그 이제 횡포를 부리면서 이제 광고까지도 다 독차지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 정부가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처음에 정부도 잘 몰랐다가 야,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전화 시대도 사실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에는 그 기업 이름을 입력하면 그 기업으로 바로 가는 네.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해서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그게 이미 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통령령으로 네. 시행만 하면은 서비스가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기사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NHN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면서 또 1,000억 원 규모의 뭔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뭐 다른 회사의 어떤 상생협의 내용을 제가 말하기는 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상생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도 전화 같은 시스템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 기업이 자기 전화번호를 열심히 알리면 알릴수록 자기한테 고객이 와야지. 자기 전화번호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데 예. 그런 것부터가 개선되는 게 진정한 상생의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또 그 네이버 같은 데서 횡포를 부리는 것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횡포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SSM 때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SSM입니다. 인터넷 슈퍼갑. 인터넷은 전국 상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동네 상권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인터넷 때문에 없어진 게 책방이에요. 동네 책방이 이미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동네 조명기구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형 포탈에서 부동산까지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문어발식으로 지금 기업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 리더층에서 이제는 그 인터넷의 어떤 SSM적인 효과 이게 예. 얼마나 심각한지가 좀 조사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SSM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돼야 하면은 뭔가 법적인 규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독점에 대한 다른 어떤 그런 부분 영역들이 그 우리가 이제 사이버 경제, 사이버 네.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영역에 대한 내용이 사실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사이버 경제라는 그 영역이 좀 구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일반 현실 공간에 있는 법 체계가 많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덜 미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를 네. 근본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